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참 어이없어요. 검사 징계법 폐지. 자, 정청래 대표 워낙 표현이 요란한 건 알고 있는데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누가 겁먹었지? 누가 요란하지? 라는 생각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참 합리적이세요. 매번 생각하실 때마다 그렇게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독재 체제와 관련해서는 강압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독재 체제는 금방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의 대선 불법 자금이지 않습니까?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건이에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증인들은 100%다 범죄자들입니다. 남욱 변호사 1억도 안 되는 돈 넣고 1,000억 배당 받아가지고 대장동 비리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범죄자입니다. 남욱이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요번에 딱 보여줬어요.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누가 같은 편인지 보여준 겁니다. 김만배 남욱은 우리 편 광고를 한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참 어이없어요. 참 검찰청의 특별활동비 지들이 작년엔 다 끊어놓더니 지들이 집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더니 다 올려놨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했더니 일선 검사장들이 반발했던 검찰청은 깎더라고요. 깎았어요? 깎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죠. 꼭 규정을 넣고 무슨 애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용돈 끊는다 이런 거예요? 용돈 끊는다 이거야. 그게 자기들 돈입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범죄 예방에 쓰이는 겁니다. 그 검사들이 개인 쓰는 게 아니라 맞아, 범죄 황당하고. 처벌하고 범인들 잡는 데 쓰이는 건데 범죄에 올라가서 국민들 피해 보면 민주당이 책임질 겁니까? 나 황당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의원님. 검사 징계법 폐지. 아니 징계법이 폐지란 말이 징계법 폐지지 사실상 이거 원래 검사에 대한 파면은 헌재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야지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네, 맞아요. 그 검사라는 신분을 유지해 준 거잖아요. 신문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한 것이고 그때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북한 800만 불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는 차장검사 이정석 이정석 검사. 예, 검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상한 거 뒤집어 씌워서 탄핵했다가 말도 안 되는 거 뒤집어 씌웠죠. 구대빵으로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기각됐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갈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북한 공산당 본보기 처벌과 내부 밀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독재 체제와 관련해서는 이 강압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독재 체제는 금방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압하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 처벌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법 만능주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도요. 제3공화국 시절이 저희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의회 권력이 너무나 세서 의회 폭주가 된다는 반성적 고려로 헌법을 개정해서 의회 권력을 줄이고 행정부 권력을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를 받았기 때문에 무소불위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인민의 뜻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김일성 체제에서나 하는 말이고요. 실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 그리고 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사법권이나 법치주의는 독립시켜서 그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이 감시체제를 2중 3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 감시하는 족쇄를 다 풀어버리고 표를 한번 받았으면 4년 동안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뇌물 받아도 조사 안 받아도 되고 민주당은 그리고 직권남용해서 자기들 사건은 다 말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공산체제에서나 특권층이 인정되는 것이고 감시 안 받겠다는 건 특권층을 자기들만 특권층이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자, 정청래 대표 워낙 발언이 세고 표현이 굉장히 요란한 거는 알고 있는데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 누가 겁먹었지? 누가 요란하지? 라는 생각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아버지가 참 합리적이세요. 뭐 지금 매번 생각하실 때마다 그렇게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하시는지 한번 아버지가 뵙고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셨던 누가 겁먹고 누가 요란하게 지을까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시군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 아버지는 정청래가 그렇지 않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대선배시니까 국회 대선배니까 기분 나쁘시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세요. 헌정에 계시니까 헌정에 전화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자, 이게 할 말입니까? 진짜 이거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의원님 최근에 그 백브리핑에 백광현 네. 백총이 네. 아주 저도 아주 충격적으로 잘 들었죠. 네. 들으셨죠.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음.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어,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어, 대장동 사업권을 주면서 어, 천화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어.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어,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어,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어, 빼주겠다. 어. 뭐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이거 계속 보면 남욱 변호사가 계속 진술을 오락가락하죠. 몇 년 동안 계속 오락가락해요. 진술을. 네.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검찰에 딱 붙어가지고 이재명, 김만배에게 불리한 진술, 검찰의 유리한 진술을 계속 해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제정신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아니야 김만배가 그렇게 했어 하다가 다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유동규가 그렇게 했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24년, 2023년 전화 녹취록이 딱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김만배네요. 정권 대통령 되면 3년 안에 이재명 측에서 나 감옥에서 빼주기로 했어. 이런 얘기가 통화 녹취록으로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남욱의 진술을 우리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진위 여부는 그 다음에 하더라도 남욱의 진술을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딱 하나만 보십시오. 민주당이 내세우는 증인들은 100% 다 범죄자들입니다. 이화영 징역 8년 9년 6개월 확정돼가지고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주고 자기도 뇌물 받아 먹다가 걸려서 형 확정됐는데 이화영 연어 수파티 증언 가지고 사건 뒤집어 보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쌍방울 대납 사건 그 똑같은 사건이긴 하지만 정가 구법 얘기 듣고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고 쌍방울 사건이 조작됐다고 얘기합니다. 남욱 변호사 1억도 안 되는 돈 놓고 1,000억 배당받아가지고 이 대장동 비리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범죄자입니다. 1심에서 형량 세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 얘기 듣고 또 이거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증인은 범죄자밖에 없습니까? 범죄자 얘기를 믿고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나요? 범죄자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혜령 경정사건 맨날 자기가 떠들지만 마약 밀수한 사람들 얘기 듣고 지금 우리 관세청 직원들 드자비질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신적 고통받고 있죠. 네. 범죄자 얘기 듣고 판단하는 정부가 범죄자 주권 정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남욱 변호사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 딴에는 변호사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팽 돌아갑니다. 네, 잔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잔머리만 그러냐면 돌아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대충 속을 줄 알고 뭐라고 했냐면 유동규가 뭔가 김용한테 불법 대선 자금을 갖다 줬다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검사가 그 얘기를 전달해 주길래 자기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뭔가 전달한 게 맞는 것처럼 얘기했다.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하냐면 김용한테 불법 대선 자금을 6억 원을 갖다 준 게 한 사람만 관여돼 있으면 증거가 좀 약하잖아요. 남욱과 유동규 진술이 꽉 맞물려 있으니까 증거 가치가 엄청 큰 겁니다. 돈을 만든 사람, 전달한 사람, 그리고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희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2심에. 네. 근데 남욱이 얘기하는 건 뭐냐? 아, 유동규가 먼저 자백해서 검사가 그것을 조작하듯이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검사 입맛 맞추느라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동규가 아니라 남욱이 먼저 자백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규의 진술을 어떻게 알고 미래에서 왔습니까? 아니 본인 미래에서 왔어요? 유동규가 어떻게 뒤에 얘기할 줄 알고 유동규 진술에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까? 진술의 선후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자백을 하고 유동규한테 얘기했더니 유동규가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 자기들끼리는 돈을 하도 많이 돌리고 주고받고 비리가 많다 보니까 유동규도 다 기억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를 찍어서 남욱도 본인이 형량을 좀 줄여야 되니까 뇌물 갖다 준 거 본인이 기억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유동규가 아 맞다. 그때 이렇게 전달했었지. 근데 이게 왜 강력한 증거냐면요. 유동규가 김용의 돈 받은 사람의 어떤 스케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월 며칠에 돈 갖다 줬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날짜에 동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았죠. 네. 네. 그리고 뭐 햇빛이 어떻게 비치고, 네.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어느 방에 있었고 담배를 피우러 갔었고, 근데 거짓말로 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김용이 그때 해외에 있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용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어야 허위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시간까지 정확하게. 네. 예. 정확하게 얘기했다 했는데 그 시간대에 김용희의 행방이 동선이 유동규랑 비슷한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유동규는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남욱이 먼저 털어놓은 진실을 유동규가 뒷받침한 거거든요.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 진술을 뒤집니다. 정민용까지. 네. 그 그러니까 여러 당시. 사람들 돼 있는 거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하니까 이재명의 대선 불법 자금이지 않습니까?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건이에요. 그리고 최측근이고 김용훈. 네. 국민 앞에 옛날 같았으면은 이재명이 직접 나와서 석고대죄하면서 90도로 인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2심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사실상 6억 받은 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거죠. 대선 자금으로 지금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대선 후보였고 본인의 최측근이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근데 그거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그 사건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남욱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욱이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요번에 딱 보여줬어요.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누가 같은 편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줬죠. 예, 김만배 남욱은 우리 편 광고를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것도 되게 잘못한 일이지만 솔직히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멍청하다. 네. 아니 위양하는 거면은 뭐 더 큰 거를 해도 되는데 어설프게 김만배 남욱 챙기다가 딱 걸린 거죠. 아 김만배 남욱 이재명은 한 몸이구나.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앞으로 엮인 게 되게 많은데. 김만배 남욱을 왜 챙겨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웃긴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는 우리 대통령실은 김만배 남욱 유동규 같은 사람이 패가망신하기를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너무 그러면 봐줬는데. 항소 제기하죠. 항소 제기를 했어야지. 너무 많이 봐줬는데. 돈은 4천 재벌을 만들어줬는데 그 어떻게 패가망신을 시켜? 몇 천억을 갖다 주면서 패가망신하게 바래요. 그러니까 그럼 항소를 했어야지. 뭐 몇 천억 펑펑 쓰다가 막 도박에 빠져라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재벌돼서 지금 강남에 다 건물 사고 그 건물도 이번 정부에서 또 부동산 값 올려놔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 건물들의 시가도 다 올랐더라고요. 난리 났었는데 지금 난리 나게 생겼는데 왜 재벌이 돼가지고 이제 좀 막 진짜 3대 4대 거의 뭐 이완영급으로 살겠는데. 네. 예. 근데 어떻게 패가망신 시킨다는 거야? 맞아요. 세금 올리려나? 부동산 세금을 부동산 세금을 팍 때리려나?